안녕하세요. 순환할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동안 제 채널에서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유리하다는 게 다양한 연구 결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타고난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인지,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신뢰할 만한 인상을 주는지 등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도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외모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외모를 포함해 수많은 실험으로 밝혀진 돈과 인간 심리의 비밀을 알아보려 합니다.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 여기서 나오는 심리를 알아둔다면 분명히 돈이 따라붙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부에 영향을 미치는 돈의 심리학. 함께 읽어보시죠. 얼굴값은 도대체 얼마일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과연 돈을 더 많이 벌까? 얼굴값이란 한 사람의 외모를 돈의 값어치로 평가하는 말이다. 이 단어는 인터넷망이 발달하고 이미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미 자주 쓰이던 용모부터 오늘날의 얼굴값까지 외모는 항상 사람의 보이는 모습 그 이상의 의미로 사용됐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돈도 잘 번다. 외모가 괜찮으면 보기에도 좋지만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미국의 노동경제학자 해머메 씨와 비들은 얼굴값과 수입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외모가 평균 이하인 사람들은 인당 평균 수입이 9%나 적었다. 반면 외모가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인당 평균 수입이 최대 5%까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모만으로도 그들의 수입은 무려 14%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절대 작지 않은 액수다.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 또한 이런 글을 게재했다. 권력은 얼굴값이 높은 리더가 쥐고 있다. 이는 밀림의 원숭이 무리에서도 오늘날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에서도 예외 없이 발견된다. 리더는 그 회사의 얼굴이다. 따라서 그의 이미지와 회사의 성과를 절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취업시장에서든 연봉 협상 과정에서든 외모 또한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독일 한 대학교의 연구진은 약 3천여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외모와 직위, 수입을 조사했다. 그리고 연봉과 승진 모두 외모가 평균 점수보다 1점 더 높을 때 그 상승 속도가 대략 3%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사실 경제학적으로도 뷰티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증명된 바 있다. 퀴는 미국 노동시장 지표를 연구하다 외적으로 더 나은 사람일수록 고용이 성사될 확률이 더 높고 연봉 또한 평균보다 더 높게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로젤 등은 캐나다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모와 연봉의 정비례 관계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내 연봉의 증가율에서도 같은 경향을 확인했다. 프리즈 등도 MBA 졸업생들에 관한 데이터에서 잘생긴 남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초봉이 더 높았고 연봉의 상승폭도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물론 여학생들에 관한 데이터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CEO의 외모로 그 회사의 연 수입을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8년 미국 터프츠 대학교 룰과 암베디는 심리과학 학술지에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2006년 그들은 세계 상위 500위까지 부자 명단에서 상하이 25개 회사를 출연해 각각의 CEO들 사진과 수익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뽑았다. 그리고 학생 50명에게 CEO들의 사진만 보여준 뒤 리더로서 그들의 자질을 평가해보라고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오로지 사진으로만 보고 자질을 높게 평가했던 CEO들의 회사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CEO들의 회사보다 더 높은 이윤을 냈다. 2009년 연구진은 여성 CEO들의 외모로 또 한 번 실험했고 결과는 같았다. 외모는 타인이 우리의 이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
타인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외모는 젊으나 늙으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그 사람의 수입을 예측할 때 활용되기도 한다. 앞선 연구와 비슷하게 미국 상위 100명의 유명 변호사들의 외모와 수입을 대조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진이 그 변호사들의 대학생 시절 사진을 가지고 같은 실험을 진행했을 때도 결과가 같았다는 점이다. 룰과 암베디는 2011년 그들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정리했다. 인간은 20년에서 50년의 생애 주기 동안 나이를 불문하고 그들의 외모를 통해 미래의 수입을 예측할 수 있다. 얼굴값으로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다. 준수한 외모의 기준은 무엇일까? 2006년 스위스 베른 대학교의 스치스니 교수 연구진은 학술지 스위스 심리학 저널에 사람들은 리더가 남성적일수록 리더십이 더 뛰어나다고 인식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녀 대학생 72명을 참가자로 선정해 실험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남성적인 얼굴의 남성과 여성, 여성적인 얼굴의 남성과 여성을 사진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날지 외모만으로 예측하게 했다. 그 결과 얼굴이 남성적인 사람일수록 리더십이 더 뛰어난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실험을 통해 연구진은 아무리 얼굴이 예쁜 여성 리더일지라도 보다 남성적인 얼굴을 가진 여성 리더가 리더십이 더 높을 것이라고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항상 이와 같이 외모가 준수해야 리더로서 자질을 높게 평가받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1985년 뉴욕 대학교의 헤일맨과 스토페크는 여성의 경우 앞선 연구와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응용 심리학 저널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그들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명의 직장인에게 한 고위직 간부의 간단한 이력서를 읽게 한 뒤 당사자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후 8개 조로 나누어 그 간부가 승진할 때 예를 들면 직무 처리 능력이나 성실함 혹은 운 등 과연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할지를 말해보라고 했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외모가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잘생긴 외모는 그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되어 승진에 유리하다는 평이 많았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외모가 아름다울수록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평이 나왔다. 예쁘고 잘생겼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외모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2011년 독일 민헨대학교의 아테 등은 인격과 사회심리학 공보라는 학술지에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바로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의 성별이 같은 경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행한 실험에서 남성 평가자는 잘생긴 남성에, 여성 평가자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준수한 외모의 남성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악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2년 독일 르네부르크 대학교 파이퍼는 응용경제학지에 2008년 독일에서 3,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 설문을 기반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조사에는 설문에 답한 사람들의 외모를 1점에서 11점의 범위에서 평가했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설문에서는 7.8점의 외모 점수를 받았던 남성 직장인들의 수입이 제일 높았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외모 점수를 받았던 남성 직장인들은 오히려 더 낮은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얼굴에 얼마의 값을 매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다음의 4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괜찮은 외모는 수입과 수입이 올라가는 속도를 높인다. 둘째, 여성 리더는 반드시 아름다워야 할 필요는 없다. 남성적일수록 리더십을 높게 평가받는다. 셋째, 만일 당신이 리더와 같은 성별이라면 외모를 꾸미는 것은 점수를 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남성의 경우 외모도 중요하지만 너무 잘생긴 얼굴은 예술계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다. 더러운 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손때가 묻은 더러운 돈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돈은 더럽거나 설령 조금 찢어져 있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구 결과 사람들은 더러운 돈을 받았을 때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캐나다 위니펙 대학교의 무로와 걸프 대학교의 노즈워 씨는 2013년 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내용인즉슨 사람들은 돈의 겉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질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십자 말풀이를 하고 그 대가로 $10를 받았다. 물론 한 조는 깨끗한 새 돈을 받았고 다른 한 조는 더러운 돈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10를 걸고 복불복 게임에 참가 여부를 물었다. 결과적으로 더러운 돈을 받은 참가자의 80%가 참가 의사를 밝힌 데 반해 깨끗한 돈을 받은 참가자의 경우 고작 22%만이 참가하겠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이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더러운 돈이 자신의 손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돈의 외양에 따라 구매하는 물건의 종류가 달라진다. 더러운 돈은 빨리 쓰려고 한다? 언뜻 들으면 매우 당연해서 연구할 필요조차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실험 사례를 읽어보자. 돈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따라 구매하는 물건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똑같은 $50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돈의 깨끗한 정도에 따라 다른 물건을 구매할까?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갈로니와 노즈워 씨가 2015년 소비자 심리학지에 게재한 연구 내용이다. 연구진은 참가자군의 절반에게는 낡은 $50를 주고 나머지 절반에는 빳빳한 새 돈 $50를 줬다. 그리고 그 돈을 마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한 후 남은 돈은 가지라고 했다. 그 결과 더러운 돈을 받은 사람들은 약 $5.85를 사용했고 2.89개의 물건을 구매했다. 새 돈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 $4.25를 사용했고 2.14개의 물건을 구매했다. 즉 더러운 돈은 더 빨리 사용했고 구매한 물건도 더 많았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더러운 돈으로 물건을 산 사람들은 그 물건의 사용 가치도 떨어진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더러운 돈으로 물건을 산 사람들은 $5.39의 가치를 매겼고 깨끗한 돈으로 물건을 산 사람들은 $5.8의 가치를 매겼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로 깨끗한 돈을 더 빨리 소비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실험 진행 중 그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나타났다. 이번에는 모두의 지갑에 공통적으로 $1짜리 새지폐 5장과 $5짜리 새지폐 1장을 넣었다. 그리고 절반에게는 $10짜리 새지폐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헌지폐를 넣어 구분지었다. 이렇게 각각 $20씩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도록 했다. 그러곤 한 조의 사람들에게는 물건 구매 과정이 녹화된다고 일러두었다. 결과는 녹화 여부를 몰랐던 사람들의 36.7%가 더러운 $10를 먼저 사용했고 오로지 10%의 사람들만이 새 돈을 사용했다. 하지만 반대로 녹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의 23.3%나 되는 사람들은 새 $10를 먼저 사용했고 헌돈을 사용한 사람은 고작 3%밖에 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헌돈일수록 빨리 쓰고 그 돈으로 산 물건의 가치는 더 낮게 평가된다. 더러운 돈이 미치는 영향은 이것 말고도 더 있다. 다음 소개할 연구는 더러운 돈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이 실험은 전통시장에서 진행됐다. 한 참가자가 전통시장에서 500g의 채소를 구매하고 더럽고 낡은 10위안을 냈다. 그리고 상인이 막 돈을 받으려는 찰나에 같은 채소를 500g 더 구매하겠다며 돈을 다시 가져간 후 이번엔 깨끗한 새 20위안을 내밀었다. 그리고 상인은 채소를 저울에 달아 봉투에 담아주었다. 시장을 나와 상인이 준 채소의 무게를 재보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다른 상인들에게서 채소를 구매했다. 다만 더러운 돈과 깨끗한 돈으로 바꿔가며 처음 내미는 돈의 겉모습을 달리했다. 실험 결과 처음에 더러운 돈을 내밀었을 때는 무려 4%까지 채소를 적게 받았고 깨끗한 돈을 내밀었을 때는 채소를 3%까지 더 받았다.
깨끗한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공평하고 성실하게 행동했고, 더러운 돈을 받게 되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 연구진은 이 결과를 더욱 잘 보여줄 실험을 했다.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손가락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고 말한 후 참가자들을 4개 조로 나누었다. 첫 번째 조는 깨끗한 돈을 세도록 했고, 두 번째 조는 더러운 돈을 세도록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는 더러운 종이를, 네 번째 조는 깨끗한 종이를 세도록 했다.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각각 32위안씩을 주면서 이면식이 없는 상대에게 돈을 원하는 만큼 떼어주도록 했다. 그 결과 앞선 실험에서 더러운 돈을 셌던 학생들은 더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깨끗한 돈을 셌던 학생들은 더 공평하게 행동했다. 두 조는 각각 13위안과 17위안으로 차이가 분명했다. 하지만 깨끗한 종이와 더러운 종이를 셌던 조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부하는데 얼굴이 왜 중요해? 기부에도 얼굴을 따진다고?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로 귀여운 동물이나 아름답고 예쁜 기부 대상자가 더 많은 기부금을 받기 때문이다. 영국의 학자 패켐은 팬더가 멸종되도록 놔둬라 라고 말했다. 도대체 왜? 팬더의 얼굴이 귀엽게 생긴 덕에 팬더 멸종 방지를 위해 너무 많은 기부금이 모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못생긴 멸종 위기종에 갈 수도 있었던 성금이 전부 팬더에게로 가버리는 상황이었다. 정말로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도움을 줄지 말지를 판단하기도 하는 걸까? 2017년 8월 미국 워싱턴 대학교 크라이더 교수와 영국 런던 대학교 보티 교수, 그리고 영국 베스 대학교 사이모넨 교수는 마케팅 리서치에 한 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에 소개된 실험에서 연구진은 영국의 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5일간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영국의 한 대학에 이와 관련된 포스터를 붙인 뒤 학생이나 직원에게 이 모금 행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물었다. 행사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 동물 책자를 보여주고 그중 한 동물을 골라 기부할 수 있게 했다. 동물 책자에는 멋지게 찍힌 기린과 얼룩말 사진, 그리고 아무렇게나 찍힌 못생긴 오리나 붉은 털 원숭이 사진 등이 실려 있었다. 조사 결과 멋진 기린이나 얼룩말에 대한 기부금이 무려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이는 17%에 그친 못생긴 붉은 털 원숭이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 책자에서 사진이 제일 잘 나온 4동물에게 전체 기부금의 64%가 돌아갔다. 하지만 반대로 제일 못생기게 나온 4동물은 36%를 얻었다. 실제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다른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동물의 생김새에 따라 기부 여부를 결정했다. 기부에도 뷰티 프리미엄이 통한다. 이 같은 현상은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음에 소개될 연구는 36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다. 실험 참가자들은 9개월 수술을 한 아이 4명의 사진을 보고 각자 후원해줄 아이를 선택하도록 했다. 참가자 중 절반은 4장의 사진 속 아이들의 외모가 비슷한 사진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는 안젤리카라는 아주 예쁜 아이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다. 외모가 비슷한 아이들의 후원 금액은 증세가 가장 심한 베라라는 아이가 제일 많이 선택되었고 전체 후원 금액의 45%였다. 하지만 한 아이가 유독 예뻤던 두 번째 그룹의 경우는 증세가 심한 아이가 있어도 예쁜 안젤리카에게 후원하기를 바랐다. 안젤리카의 증세가 제일 심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은 후에도 이 아이는 여전히 전체의 48%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진정 도움이 필요했던 베라는 30%밖에 받지 못했다. 외모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으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이 가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같은 연구에서 연구진은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되 이번에는 선택 방식을 달리했다.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사진을 보여준 직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후원할 아이를 고르게 했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곧바로 아이를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은 예쁘게 생긴 아이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지만 충분히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일 도움이 필요한 아픈 아이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기부도 얼굴에 따진다고? 틀린 말이 아니다. 연구진은 기부에도 뷰티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외적으로 더 나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든 누구에게 얼마를 기부했든 결국 생김새는 모든 문제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심사숙고 끝에 기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예외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보다는 경험을 사라. 돈을 써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돈을 쓴 것이 아니다. 예전 한 유명 브랜드 자동차 광고에서 이런 카피 문구를 내보낸 적이 있다. 누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했는가? 그것은 분명 그가 제대로 돈을 쓴 적이 없어서다. 그렇다면 어디에 돈을 써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심리 전문가들은 물건이 아닌 경험을 사라고 조언한다. 경험이란 일정 기간의 경험을 의미한다. 여행이나 강좌 듣기, 영화 보기 등이 모두 경험에 속한다. 소비의 목적이 어떤 유형의 상품이라면 그것은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목걸이, 반지 등이 그렇다. 하지만 소비의 목적이 인생의 경험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삶의 재산이 될 수 있다. 스파 이용권이나 여행 등이 그렇다. 콜로라도 대학교 보벤과 코넬 대학교 길로비치 등은 4가지 연구를 통해 경험적 소비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 연구는 97명의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로 2조를 나누어 진행했다. 한 조는 최근에 $100가 넘는 경험을 소비한 것을 떠올리게 했다. 2조는 $100가 넘는 물건을 산 소비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곧바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소비 후 얼마나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 소비가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험 결과 경험적 소비를 떠올린 학생들이 소비 후에 훨씬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소비였다고 말했다. 대학생 외의 다른 신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번째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미국 전역의 다양한 연령대인 1279명의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진행했다. 실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설문에는 180개의 무관한 질문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얼마를 더 벌어야 미래에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 같은가? 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설문 마지막에 최근에 한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를 떠올려보고 그 소비를 통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물었다. 1263명이 이 질문에 답했고 그중 57% 사람들은 경험적 소비가, 34% 사람들은 물질적 소비가 더 행복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대답은 어느 지역에 살든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험적 소비가 물질적 소비보다 행복감을 주는 3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이유, 경험은 시간을 꽃으로 만든다. 꽃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선 가만히 서서 바라보며 음미할 시간이 필요하다. 경험은 소비자들이 시간을 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옷을 한 벌 샀다면 그 소비를 통해 흥분되는 감정과 행복은 며칠밖에 가지 않는다. 3개월쯤 되면 그 옷을 봐도 더는 처음 살 때의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면 3개월 후에 그 당시 찍은 사진 한 장만 봐도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난다. 코넬 대학교 카터는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지만 경험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상승한다고 말한다. 그의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 처음에는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엇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 데 반해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했다. 즉 경험적 소비를 한 사람들은 당장의 커다란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비 경험을 음미하다 보면 경험적 소비가 가져다주는 행복감은 더 강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번째 이유, 경험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산 자동차를 타면서 길에서 값비싼 외제차를 보면 자신의 차와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경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렵다. 휴가 때 나는 제주도에 갔지만 회사 동료는 발리에 갔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박탈감을 느끼진 않는다. 카터 교수팀은 실험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산 뒤에 더 나은 선택지를 보여주는 것은 소비자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경험적 소비의 경우는 달랐다.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은 소비자들에게 더 괜찮은 레스토랑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그들은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유, 인생은 무엇을 했는지로 정의된다. 경험적 소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경험적 소비는 인생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물건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여행이나 영화 같은 경험적 소비를 통한 경험은 언제 열어봐도 그 기억에 잔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경험과 자아와의 관계는 매우 두텁다고 말한다. 인생이란 경험 하나하나가 엮여 만들어진 목걸이와도 같다. 꿰어지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인생이라는 목걸이의 색깔은 더욱 다채로워지며 그렇게 만들어진 목걸이의 모양은 그 사람을 대변한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전의 자신의 경험과 그때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이라면 자신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자아는 경험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인생을 즐기는 방법과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평범한 경험과 비범한 경험 중 무엇을 할까?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겉으로 보기엔 물질적 소비이지만 실제로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경험경제 저자는 커피콩을 예로 들었다. 커피 생두, 한 잔에 1, 2페니. 포장된 분쇄 커피, 한 잔에 5에서 25페니. 같은 커피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 시 한 잔 50페니에서 1달러. 같은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판매 시 2에서 5달러. 같은 커피를 이탈리아산 마르코 광장의 플로리안 카페에서 판매 시 15달러. 소비자들은 비슷한 상품을 각각 다른 가격을 내고 마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특히 산마르코 광장의 커피가 가장 비싼 이유는 아침에 우아하게 카페에 앉아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옛 도시광장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서다. 이로써 커피 한 잔이라는 물질적 소비는 결코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경험적 소비가 된다. 그렇다고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동영상을 틀어놓고 먹는다고 해서 경험적 소비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입 먹을 때마다 맛을 음미한다거나 친한 친구와 대화하며 먹는다면 그 식사에 대한 소비는 경험 소비가 될 수 있다. 경험적 소비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연구진은 이를 평범한 경험과 특별한 경험으로 나눴다. 하지만 반드시 평범한 경험보다 특별한 경험이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까르페 디엠, 매일 하루를 소중히 여겨라. 비범한 삶을 살아라. 하지만 또 다른 영화 버킷리스트 속 주인공인 두 노인은 그와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죽음 앞에서 각종 모험을 하는 등 신기한 경험을 해봤지만 결국 행복해지지 못했다. 종국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식사하는 등 평범한 나날을 보내며 행복은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험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SNS에 올릴 만한 특별한 경험이 나을까? 아니면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나을까? 오래된 영화를 여러 편 보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최신 상영 영화를 보는 것이 나을까? 2013년 다트머스 대학교 바타차르지와 모길너 교수가 진행한 연구 사례다. 18세에서 79세 사이 참가자 221명을 임의로 2개의 조로 나누었다. 그중 한 조의 참가자들은 최근의 평범한 소비를, 다른 한 조의 참가자들은 특별한 소비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소비에 관한 묘사와 함께 소비 후에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지를 말했다. 연구진은 여기에 이 경험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왔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그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릴 생각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나이에 따라 갈렸다. 전도 유망한 젊은 청년들은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노년층은 평범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진행된 실험에서 연구진은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을 사기보단 경험을 사라. 경험은 시간을 꽃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음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크고 지속적인 행복을 남긴다. 또한 경험을 통해 채색된 우리의 인생은 쉽게 퇴색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닌 무엇을 했느냐로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